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은 성교육으로 무엇을 가르쳤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조선시대라고 하면 꽉 막힌 유교사회, 성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했던 시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성을 엄격하게 다스렸던 조선 사람들은 어떤 성교육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성교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피임, 성병 예방 교육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성교육은 오늘날과는 목적부터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선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아이가 성장하면 서당에서 성교육 과목으로 보정이라는 생리 철학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보정이란 생명의 권원인 정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성관계에서도 인간의 본성과 법도를 지키며 욕망을 절제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욕을 억제하는 금욕 교육이 아니라 장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르게 수양하며 절도 있는 삶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예비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귀한 생명력이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부부 생활은 정을 소모하고 몸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젊은 시기부터 몸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욕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수행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지요.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방중절도였습니다. 방중절도란 부부 생활에서도 지나침을 경계하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정기를 보존하며 몸을 지키고자 했던 전통 양생법입니다. 이러한 양생의 정신은 동의보감을 비롯한 여러 전통 의학서에서도 나타나지요. 당시에는 몸의 기운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학서에서는 연령과 체질에 따라 부부 생활의 간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에는 3일에서 4일에 한 번, 30대에는 8일에서 10일에 한 번, 40대에는 16일에서 30일에 한 번, 50대에는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 60대에는 7개월에 한 번 정도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경국대전에도 혼인 연령이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혼인 시기가 매우 빨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르침은 혼인을 앞둔 젊은이들과 새롭게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천적인 교육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성인식의 관문입니다. 남자는 15세에서 20세 무렵 관례를 치르며 상투를 털었고 여자는 15세 무렵이나 혼인을 앞두고 계례를 치르며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이때 아예 옷을 벗고 어른의 의복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성장과 성적 성숙을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성교육은 단순히 신체의 변화나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간에서는 혼인을 앞둔 신랑에게 상투 탈막이라는 성교육 자료를 익히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상투 탈막이는 남성을 상징하는 상투에 탈이 나는 것을 막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혼례를 앞둔 신랑이 부부의 예절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배우도록 만든
민간의 교육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투를 튼 총각이 이제 장가를 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책임과 올바른 부부의 도리를 함께 일깨우고자 했지요. 실은 절구 형식의 운율 있는 글에 담아 신랑이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해, 첫날 밤의 마음가짐, 아내를 배려하는 방법, 부부생활의 예절, 수태에 적합하다고 여긴 시기와 태교의 중요성, 그리고 방중절도 등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 10육지에는 부부생활에 관한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전해집니다. 독리도와 하처심, 강내일촌 이분심. 이는 골짜기 속 복사꽃은 어디가 가장 깊은가? 그 깊이는 한치 두 뼘쯤 된다라는 뜻으로 부부생활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시적인 비유와 언유를 통해 남녀의 신체와 부부관계를 이해하도록 말씀을 보여줍니다. 또한 태종명심기에는 당시 전해지던 수태법과 관련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궁에는 두 문이 있어 남아는 왼쪽, 여아는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아들을 원하면 남자는 왼쪽으로 치우쳐 사정하고 사정 후 여자는 왼쪽으로 누워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잔다. 딸을 원하면 그 반대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건강한 자녀와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얻기 위해 믿었던 전통적 견해를 담은 내용들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임신과 출산을 신중하게 준비하도록 가르쳤던 당시 성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셋째, 혼례를 앞둔 신랑은 당숙불 되는 어른에게 삼촌집 사랑드리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즉 사랑방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서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미리 부탁하여 아들을 신부로 명목으로 보낸 후 말 그대로 실전 성지식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를 배려하는 방법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해, 즉 이때 여인의 몸 생김새는 어떻고 어떻게 옷을 벗기고 어떤 식으로 삽입해야 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생활의 예절 등 실제 혼인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전해지지요. 이 교육의 핵심은 성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자라서 혼인을 앞두면 간지법과 큰머리치레 등을 통해 어머니나 유모, 친척 어른들로부터 부부 생활과 도리, 임신, 출산, 혼인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배우는 성교육이 이루어졌지요. 간지법은 손마디를 이용해 간지를 헤아리며 임신하기 좋다고 여긴 날을 가늠하는 방법이었고, 큰머리 칠해는 성경험이 풍부한 유모나 친척 여인들이 혼인을 앞둔 신부에게 부부관계법을 전수해 주던 민간의 성교육 풍습이었습니다. 시에는 여성의 임신 가능 시기를 판단하는 다양한 민간의 경험법도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물경이 끝날 무렵 깨끗한 무명조각을 옴구에 대어 그 색깔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색이 옅으면 잉태의 적기가 지났고 새붉으면 아직 이르며 금빛을 띠면 잉태하기 좋은 시기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나흘 안의 홀수달에 합궁하면 아들을, 짝수날에는 딸을 얻는다는 믿음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성교육은 오늘날처럼 임신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좋은 자손을 얻기 위한 몸가짐과 잉태의 방법을 가르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가에서 전해지는 기록에는 피임법에 대한 내용이 매우 드뭅니다. 반면 기방이나 민간에서는 내지 창자를 이용하거나 한지나 비단을 질환에 넣어 자궁 입구를 막는 방법,
관계 후 소금물로 씻는 방법 또는 관계 후 뒤로 7에서 9걸음을 뛰는 방법, 한약이나 약초 등을 이용하는 인간요법이 성행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당시에는 가문의 대를 잇는 남아 선호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기 좋다고 믿는 시기와 방법을 함께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기숙일은 남성이 시 내리기 좋은 날로서 계절에 따라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날을 뜻합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남자가 연중 시 내리기 좋은 날이 적은 달력을 몰래 주는 풍습이 있었지요. 그래서 기숙이를 달달 외우게 하였습니다. 춘 갑을, 하 병정, 주 경신, 동 임계. 즉 봄에는 가을이든 간지 날에, 여름에는 병정, 가을에는 경신, 겨울에는 임계일이던 날이 모두 생기가 들어 이날 밤 성교를 하여 잉태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때 점지받아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오래 살고 어질며 청명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당시에 건강한 자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성교육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최종 성교육은 춘화였습니다. 춘화는 남녀의 성행위와 부부 생활을 사실적으로 정달하게 묘사한 그림으로 혼례를 앞둔 신랑과 신부가 성과 부부 생활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춘화는 봄의 그림이라는 뜻으로 봄이 생명을 움트는 계절인 것처럼 남녀의 결합과 생명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신윤복과 김홍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춘화첩을 비롯해 전문 화가와 민간 화가들이 다양한 춘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춘화에는 남녀의 관계를 묘사한 장면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바라본 혼인생활과 성문화에 대한 인식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림들은 단순히 성적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앞둔 신랑과 신부에게 부부 생활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의 시각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성을 무조건 숨기기보다 혼인과 생명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전통적 인식도 존재했지요. 또한 춘화는 신분에 관계없이 왕실과 양반과 서민층에서도 널리 전해졌으며 지역과 가문에 따라 혼례 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왕실에서도 세자가 성인이 되면 상궁들은 세자에게 첫날밤을 앞두고 부부 생활의 예절과 마음가짐을 가르쳤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 많은 궁녀를 통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해와 첫날 밤의 절차, 부부의 결합과 아내를 배려하는 방법 등을 익히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조선의 성문화는 겉으로는 유교적 가치에 따라 절대되고 엄격해 보였지만 성에 관한 교육이 성의 눈뜰 나이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음양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결합은 결코 부끄러운 엄지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숨기거나 금기시하기보다 오히려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성교육은 단순히 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배우자를 배려하고 책임 있는 부모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교육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가르침만큼은 여전히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